되는 이 즐거운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합시다. 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고 이제 일단은 되어 있는데, 지수라고 하면은 이미 너희들 알고 있지? 맞지? 뭐야? A의 우리들이 이제 그동안 다뤄왔던 것들은 X의 제곱, 밑에 뭐야? 밑에 미정계수가 걸렸잖아. 맞지? 드디어 어디에 미정계수가 걸린다? 지수에 걸린다는 거야. A를 상수라고 했을 때 Y는 AX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맞지? 그동안 우리가 그 제곱을 하고 세제곱을 하고 네제곱을 했잖아. 근데 이제 그 X가 유리수, 실수까지 확장되는 거야. 2의 2분의 1승, 마이너스 2승, 루트 2승. 알았니? 그러면 이제 또 이런 질문이 있어. 2의 X승이 3이 되게 하는 그런 X값이 있을 거 아니야. 존재하거든. 맞지? 그런 애들을 이제 로그로 써서 나타내는 거야. 쉽게 말해서 로그 3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2의 X승을 해서 3이 되게 하는 수다란 뜻이야. 이게 로그고, 그럼 이제 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 뒤에 함수가 붙으니까 그리겠다. 맞지? 그렸을 때도 얘들이 갖는 특징이 있어. 얘들 그래서 뭐야? 최대 최소가 있고 활용 그 다음에 부등식이 있는 거야. 왜냐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으니까 제한된 범위에서의 뭐야? 그 값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방정식으로도 다를 수도 있고 부등식으로도 다를 수 있다는 거야. 로그함수 또한 마찬가지야. 알았니?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 다음에 이제 삼각함수. 삼각함수라고 하면 우리가 삼각비 지금 너희들 하고 있는 거 있지? 맞지? 사인이 있잖아. 그 각도가 x라고 넣었을 때 그 x가 변함에 따라 사인이 어떤 양상을 띠는지 일단 너희들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지. 뭐야? 90도까지는 사인은 증가하고 코사인은 감소하고 탄젠트는 완전 가파르게 증가한다. 맞지? 근데 그게 90도를 넘어서서 막 120도, 200도, 그 다음에 1000도, 1080도 이런 주기성을 가지고 있거든? 어떤 주기성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배우는 게 삼각함수야. 그 다음에 수열이야. 수열이라고 하면은 수가 나열된 모양인데, 맞지? 수열 같은 경우에는 그 나열된 숫자들이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야. 맞지? 등차 수열, 말 그대로 일정한 값만큼 증가하는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맞지? 1참수가 있겠지? 그치? 2씩 증가하고, 근데 그 증가하는 게 1, 2, 3, 4 이렇게 또 증가하는 거지. 증가하는 식이 또 식의 값이 있는 거야. 증가하는 값이 또 변수를 가진 식일 수도 있고,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야? 몇 배가 되는 것들을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알았니? 그 중에 시그마라고 배우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그 성분을 A1, A2, A3라고 하면 시그마 3라고 하면은 A1, A2, A3를 다 더하라는 거야. 맞지?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 뭐 우리가 어떠한 수학에 대한 정리를 한 왜? 그치. 그거랑 비슷한데 수학적 귀납법도 그냥 뭐야 패턴 익혀서 나오는 것만 나오니까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는 없어. 알았지? 이게 끝이야. 작아. 야, 우리 그동안 했던 거, 야, 공통수학 2 몇 페이지야? 똑같네? 이상해. 아이, 교정 잘 해놨네.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저거 답지까지인데. 그러니까 쌤이 방금 답지 읽었을 때 300쪽이었어. 거의 완벽하게 일치했어. 봐봐. 300이. 똑같네. 진짜 개열받네 그냥. 우와.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일단은 지수라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법칙이 있어? 지수 법칙 있지? 지수 법칙을 알기 전에 거듭제곱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맞지? 동일한 밑이 n번 곱해졌을 때 우리는 a의 n승이라고 하고 a를 밑, 그 다음에 n을 지수라고 하지? 맞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지수 법칙 중에 대표적인 격이 이 5개 알겠나? 맞지? 밑이 동일한 그러한 항들을 곱하거나 나누었을 때 혹은 또한 거듭제곱을 했을 때 이러한 법칙이 적용된다라는 건데, 이제 우리는 2번을 m과 n의 대소 비교를 할 필요 없이 그냥 무조건 뺄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한테 2의 3승 나누기 2의 5승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냥 2의 마이너스 2승이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이런 의문점이 들어. 지금 지수 자리에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건 지수 자리에 항상 뭐야? 자연수만 왔지. 맞지? 그럼 이제 쥐수 자리에 분수 또는 음수 혹은 0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쌤이 지금 포괄적으로 한 번에 다 설명해 줄 거야. 그러면 쌤 설명을 잘 기억하면 뒤에 나오는 그 일괄적으로 나와 있는 모든 지수 법칙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일괄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았지? 자, 필기를 한번 할 건데, 자, 일단은 우리가 지키는 요거를 지금 필기 안 해도 되겠다. 일단 이거를 베이스로 할 거거든.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더하기 n승이다 라는 건 절대적인 지수 법칙이잖아. 맞지? 이게 마이너스 2승, 2분의 1승, 0승을 이걸 이용해서 정의를 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맞지? 일단 마이너스 승부터 정의해 줄게. 자, 얘들아, A의 제곱에다가 A의 마이너스 2승을 곱하면 뭐가 돼? 얘는 자, 잘 봐. A의 제곱에다가 A 제곱분의 1 곱해볼게. 그럼 얘는 뭐가 돼? 1승이지? 맞지? 그때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부터 해야 되겠다. 미안합니다. A의 0승부터 좀 정리해줄게. A의 0승이 1이거든? 얘가 왜 1인지에 대해서 좀 말을 할 건데, 자, A의 n승에다가 자, A의 0승을 곱할게.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n 더하기 0승이지. 맞지? 그럼 뭐 해야 돼? A의 n승이어야 되겠지?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얘는 뭐란 걸 알 수 있어? 1승이란 걸 알 수 있는 거야. 알았니? 앞으로 어떠한 밑을 가지던 간에 그 녀석이 0승이면 그 값은 1이야.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요걸 이용해서 마이너스 승을 정의해 볼게.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A의 n승에다가 A의 마이너스 n승을 곱하면 그럼 A의 0승 1승이 되겠지? 그러면 A n승과 A 마이너스 n승은 어떤 관계야? 역수 관계야. 역수 관계. 알았니? 그러면 A 마이너스 n승은 A n승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수 있어? 그 지수에 마이너스를 둘 수 있다는 거야. 너희들한테 뭐 2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면은 2의 3승분의 1이라고 해석하면 돼. 그냥 역수 때려버리면 돼. 알았지? 분수승은 제곱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우고 나서 좀 해볼게. 그러면 요것만 조금 필기 한번 해봅시다. 알았니? 요게 밑이 요게 이제 절대적인 좀 중요한 거고. 번호는 그럼 이렇게 갑시다. 저 이번에 A는 마이너스 S 역수잖아요. 그러면 분수에 저거, 분모에 저거 마이너스랑 저렇게 아니. 이거는 양변에 A, n승을 나눈 거야. 왜 이래? 역수관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수관계니까 역수관계는 얘를 분모분자를 뒤집으면 A의 마이너스 n승이라는 뜻이잖아. 네. A 곱하기 B가 1이면 B는 A분의 1이지. 근데 왜 역수예요? 곱해서 1이 되잖아. 곱해서 1이 되는 걸 자체로 우린 역수라고 해. 이거 왜 곱해서 이렇게 돼요? 봐봐. 지금 일단 우리는 A의 0승 1이라는 걸 배웠지. 그러면 지금 보면 잠깐만. 순서가 좀 이상하다. 자꾸 수정해서 이번이 여기로 가야 되는데. 자, 지금 A의 0승 1이라는 걸 배웠지? 맞지? 그럼 봐봐. A의 n승과 A의 마이너스 n승을 곱할게. 그러면 얘는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0승이지? 맞지? 그러면 그게 뭐야? 1이네? 맞지?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승은 A n승분의 1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야. 알았죠? 쌤, A를 0번 곱했으면 그냥 없는 거 아니에요? 왜 1이에요? 봐봐. 이게 수학적으로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을 쌤이 기존에 있는 공식에 맞춘 거거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0번 아무것도 안 곱했으면 아무것도 존재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들어. 맞지?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렇게 간 거야. 기존의 공식들을 지킬 수 있게 이 수들을 정해보자.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너희 생각이 떠오르는 건 맞아. 근데 기존의 공식 A n승 곱하기 A n승은 요거를 지키면서 그거 하나 때문에 이 공식, 절대적인 공식을 해칠 수는 없잖아. 요걸 지키는 선에서 생각한 거야.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A n승에다가 A의 0승을 곱해볼게. 근데 이게 A의 n 더하기 0이니까 A n승이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1이라고 하자. 왜냐하면 요 공식을 지켜야 되니까. 맞지? 그 다음에 A의 0승이 1이라는 것과 이 공식을 지키게 된다면 마이너스 승은 또 역수라는 것들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는 거야. 알았니? 아니면 또 이렇게도 할 수 있는데, 자, 아니다. 이거는 제곱근 하고 갑시다.
그러면 이제 뭐 지수 법칙들은 그렇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거듭 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곱근이라는 말은 알겠는데 거듭 제곱근이다라고 하지. 맞지? 자, 제곱근은 제곱하여 a가 되는 수를 x라고 하잖아. 맞지? 거듭 제곱은 뭐냐면 n승하여 자, x는 n승하여 a가 되는 수를 x는 뭐야? a의 n 제곱근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n이 지금 그동안은 뭐야? 2만 등장했는데 이제 n이 어떤 조건이 붙는 거야? n은 2 이상이다라는 조건이 이제 붙는 거야. 그럼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야. 알았니? 예를 들어 이제 은서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은서야, 네? 세제곱에서 8이 되는 수 뭐 있어? 2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아이씨. 2 2하고 또 허수가 더 있거든. 왜냐면 x3승은 8이다를 정의하면 x3승 마이너스 8은 0이다로 되고 얘는 x 마이너스 2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4는 0의 근이잖아. 그럼 너가 말하는 건 여기 근이고 여기서 또 뭐야 두 개의 허근이 나올 수 있지. 맞지? 자, 일단은 이런 걸 우리는 거듭제곱근이라고 하는데 확실한 건 그러한 수는 존재를 해. 맞지? 그럼 그걸 표현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어떻게 표현하냐면 x를 a 루트 n승, 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x를 n승하면 a가 나온다는 뜻이야. 거듭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너희들한테 이렇게 안 물어보는 거야. a의 세제곱근, 네제곱근 이렇게 물어보지 않고, 맞지? a의 네제곱근, 즉 어떤 수를 네제곱해야 a가 나오냐는 질문은 a에다가 루트 앞에 이렇게 위첨자로 4를 붙이면 이 말이 이거야. 4승에서 a가 되는 수들이란 뜻이야. 알았니? 그럼 몇 개 나오겠어? 4개가 나올 거거든. 실근, 허근 포함해서. 맞지? 근데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허수는 나중에 다 무시하게 됩니다. 알았지? N번 보면서 A가 되는 수 그렇지. 4승에서 맞지? 4승에서 A가 되는 어떤 수란 뜻이야. 그 중에서도 양수를 의미하는 거겠지. 맞지? 그냥 제곱에서 확장된 거야. 루트 3이 뭐야? 제곱에서 3이 되는 양수지. 맞지? 그럼 세제곱근 3. 자, 이거는 세제곱근 3이라고 읽을 거거든. 알았니? 세제곱근 3. 3의 세제곱근이라고 해도 되고. 알았지? 3의 세제곱근은 그냥 이 뜻이야. 세제곱에서 3이 되는 수야, 수. 존재는 하는데 내가 표현하기 싫어서 이러한 또 기호를 쓴 거야. 알았니? 3의 세제곱근이라고 읽습니다. 루트 이렇게 뭐야 확실하게 좀 줄여서 말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세제곱근, 네제곱근, a의 세제곱, 그냥 세제곱근 이렇게 표현할게. 뭐뭐의 세제곱근의 정식 용어는 그건데 앞으로 쌤은 그냥 이렇게 표현할게. 세제곱근, 네제곱근, 다섯제곱근. 알았지? 자, 이제 드디어 뭐야 이제 그 제곱근 중에 실수만 다룰 거야. 실수만. 알았지?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어떤 걸 알아야 되냐면, 자, 우리는 x의 n승의 a란 걸 다루잖아. 맞지? 이 n이 짝수일 때랑 홀수일 때랑 얘가 그려지는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알았니? 자, 여기 잘 나타나 있는데, 자, 요거 좀 밑에 좀 별표하고 좀 요걸 바탕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아닌데 이거 너무 좀 더럽나? 잠시만. 쌤이 정리해 놓은 게. 잘 봐, 얘들아. 이게 x의 n승은 있잖아. 자, x의 n승의 그래프를 쌤이 그릴 건데, 자, x의 n승의 그래프 그리기인데, 자, 일단 이렇게 x가 n이
짝수일 때, 그 다음에 n이 홀수일 때 좀 달라. 2, 4, 6, 8, 10 이런 애들 같은 경우와 1, 3, 5, 7, 9 이런 안 다룰게. 이거 n은 2 이상이야. 알았지? 거듭 제곱근에서 1승을 이제 거의 안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y는 x제곱이 이렇게 생겼지. 맞죠? y의 x 4승, 6승, 8승 이래 되잖아? 맞지?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요 1까지는 오히려 더 얇게 증가합니다. 차수가 높을수록. 왜냐면 얘가 진분수일 때 같은 경우에는 차수가 높을수록 오히려 더 낮은 값이 나오겠지. 맞지? 근데 1을 넘는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돼. 일단 일반적으로 y는 x제곱이 이렇게 되거든. 그냥 이러한 양상을 띠고 있다고 보면 돼. 근데 4승, 6승, 8승 이래 되잖아. 그럼 1 이후로 갑자기 얘가 확 증가해요. 생각해봐. 1을 넘어. 그러면 1을 넘는 수를 내가 4제곱 하잖아. 그러면 제곱의 값보다 더 높은 증가폭을 보이겠지. 6승, 8승 마찬가지지. 맞지? 1 전까지는 오히려 차수가 높아질수록 얘가 더 낮아. 맞지? 왜냐면 16분의 1보다 작은 진분수는 거듭 제곱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1보다 더 낮은 값이 되겠지. 맞지? n이 짝수일 때는 얘가 1보다 이전의 값은 오히려 더 바닥을 쳐. n이 높을수록. 맞지? 근데 1 이후로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거야. 일단 양상은 x, y는 x 제곱의 그래프와 양상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 알았니? 자, n이 홀수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n이 홀수잖아? 자, 일단은 3승, 4승, 3승, 5승, 7승이잖아? 맞지? 0 이상일 때는 이거랑 그냥 저 녀석과 거의 양상이 똑같다 보면 돼. 똑같아, 양수일 때는. 1 이전에는 오히려 더 바닥치다가 폭발적으로 1 이후에 증가하는 거거든? 맞지? 근데 n이 만약에 홀수인데 x값이 음수잖아? 맞지? 그럼 예를 들어 y는 x 7승이라는 애가 있어. 맞지? 근데 x에 5를 집어넣은 거랑 y에 마이너스 5를 집어넣은 거랑 그 값이 정확하게 값만 반대겠지. 맞지? 그래서 얘가 이러한 모양이 나옵니다. 요 뻗어나가는, 폭발적으로 뻗어나가는 게 음수 방향으로 바뀌었을 뿐이라고. 알았니?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얘는 y에 대한 대칭의 그래프를 나타내고 y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이고 얘는 원점에 대한 원점 대칭 도형이거든. 앞으로 너희들한테 y축에 대한 선대칭 도형을 기함수라고 할 거고 우함수라고 합니다. 우함수. 큰일 날 뻔했네. 우함수라고 하고 원점에 대한 대칭 도형을 기함수라고 할 겁니다. 자, 일단 요것만 하나 더. n이 짝수면 그냥 포물선 생각하시면 되고 n이 홀수면 이런 모습의 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쌤, n이 짝수일 때 1 이후로 많이 증가하잖아요. 그치? 1 이전에는 적게 증가해요. 그치. 왜냐면 간단히 생각해봐. 만약에 2분의 1이야. 얘를 제곱한 거랑 세제곱한 거랑 네제곱한 거랑 제곱, 네제곱, 6제곱을 하잖아. 오히려 제곱을 많이 할수록 오히려 더 낮은 값이 나오지. 그럼 밑에 부분은 완만하고. 그렇지. 밑에 부분은 n 값이 높아지면 밑에 부분은 거의 완전 바닥친다 보면 돼. 근데 그만큼 1 넘어선 순간 미친놈이 되는 거야. 그래서 y의 x n승이 n 엄청 크잖아. 그럼 그래프가 거의 이렇게 생겨. 진짜로. 1전까지 바닥치다가 거의 0에 바닥치다가 1 이후에는 그냥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자, 우리는 예를 들어 x의 6승이 6이 된다라고 하잖아. 맞지? 물론 그냥 그 x 값은 6개야. 6의 6제곱근은 6개라고. 맞지? 근데 6의
제곱근 중에 실수는 두 개입니다. 왜냐하면 y는 누굴 구워봐. 교점 몇 개 생겨? 두 개 생기지. 맞지? 근데 만약에 그 a가 또 0이야. 그럼 교점 몇 개겠어? 한 개겠지? a가 음수야. 교점 있어 없어? 없어. 실수 범위는 없다니까.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요 위의 내용이야. n이 짝수면 일단 요거 정의하는 것부터 일단 가볼게요. x의 n승이 a다 에서 뭐야? n이 짝수일 때 a 값에 따라 그 실근의 개수가 2개, 0개 없다로 정의된다라는 거야. 알았니? 그 이유는 y는 a를 요 그래프에 그려보면 어떤 a든 간에 양수기만 하면 무조건 2개 나오겠지. 맞지? 여기를 무조건 한 개, 음수면 뭐야? 무조건 없다라는 거야. 근데 홀수면 뭐야? 어떤 값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실근은 한 개야. 알았니? 그럼 너희들한테 만약에 7제곱에서 6이 되는 애를 물어보잖아? 그럼 7개가 나오잖아. 한 개의 실근과 6개의 허근인 거야. 알았니? 뭐 x의 12승이 뭐 2잖아? 그럼 2개의 실근과 10개의 허근을 가지는 거야. 알았니? 그리고 그런 걸 어떻게 표현해? x는 2의 12제곱근이다 라고 표현한다. 그냥 12제곱에서 2가 되는 어떤 양수란 뜻이야. 알았니? 실근허근 다 포함해서 말하는 거야. 알았죠? 이게 다야. 여기에서 이제 졸라 뻗어 나가는 거야. 근데 쌤이 해주고 싶은 말 이거야. 천천히 하면 돼 그냥. 천천히. 자, 그러면 이제 지수에 분수가 들어가는 애들이 어떻게 정의되는지 쌤이 저기 마저 좀 필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3번. 자, 잘 봐. 일단 n승과 n제곱근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겠지. 맞지? 그러면 쌤이 일단 얘를 이렇게 적을게. x의 n승에다가 곱하기, 맞지? x의 n제곱근을 곱하면 그냥 x 안 되겠나? 맞잖아. 제곱으로만 생각하면 제곱했다가 다시 루트 씌운 거지. 맞지? 얘는 그럼 원래대로 돌아가겠지? 제곱과 제곱근은 반대 개념이니까 돌아가지. 네. 자, 그러면 xn승은 이거지? 근데 내가 xn 제곱근을 일단 요 네모로 둘게. 그럼 얘가 x의 이승이 된다는 거 알겠나? 어? 잠깐. 곱하는 게 아니라 미안합니다. 얘들아, 요거를 혹시 볼펜으로 적었니? 이거를 x의 n승을, 맞지? 요 녀석을 이렇게 펴놓을게요. x의 n승을 n 제곱근을 한다면 얘가 다시 뭐가 되겠어? x에 대한 1승이 되겠지. 제곱했다가 n승했다가 다시 n 제곱근을 때리면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맞지? 쌤, 근데 만약에 n이 2면 그냥 루트가 그냥 없어지는 거. 그치. x 제곱의 루트 절대값 x이긴 한데 x를 무조건 다 양수라고 할 겁니다. x가 양수라고 깔고 들어가는 거야. 알았지? 없어지면 저 밖에는 2는 어떻게 돼요? 뭘? 아니 만약에 n이 2면 너 지금 그냥 없어지는 이거 말하는 거야? 이걸 모르겠다는 거야? 아니 근데 저 n이 저 밖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 아 근데 제곱은 여기 n에 안 적어. 알았니? x가 작아요, 저게 작아요. x가 작아요, 저게 작아요. 그러면 무슨 저게 뭔데? 읽을 줄 모르는. n 제곱근? 아니 저 n승? 통째로. 이수? 아니 이거 이게 작아요, x가 작아요. a의 n 제곱승? a의 n 제곱근? 뭐냐고? 아니 얘가 작아요. a가 작아요. 그건 a가 이제 어떤 수냐에 따라 다르지.
자,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x의 n 제곱승은 x의 n 제곱근은 n분의 1승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요건 이해됐지? n승에서 다시 n 제곱근 하면 x로 돌아간다는 거. 근데 내가 x의 n승을 n분의 1 제곱근을 하면 이건 지수 법칙에 의해서 뭐야? x의 1승이 되겠지? 맞지? 요거를 통해서 분수는 얘의 제곱근 n 제곱근을 말하는구나 라는 걸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야. 뭐 예를 들어 2의 6분의 1승이라고 하잖아? 맞지? 그럼 뭐야? 2의 6제곱근이다로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알았니? 증명 그냥 되게 간단해. 잘 봐. n승하고 n분의 1승하면 지수의 법칙에 의해서 x의 1승이 되겠지. 맞지? 그럼 n분의 1승이 n제곱근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냥. 그러므로 알았니? 그럼 핵심 3개 a의 1승은 0이고 a의 마이너스 n승은 a n승분의 1이고 x의 n제곱근은 x의 n분의 1승이다. 이 3개만 할 줄 알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을 추가적으로 적용만 하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알았니? 저거 설명 한 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3번? 잘 봐. 일단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가 이제 지수의 쌤이 이 단원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부터 시작했냐면 지수의 유리수가 올 수도 있다. 그럼 유리수면 그동안 우리가 지수에 뭐만 올려놨어? 자연수만 올려놨잖아. 2승, 3승, 5승, 4승 맞지? 근데 요 지수에 0, 음수, 분수를 올려놓을 건데 그들이 지수 법칙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쌤이 보여준 거야. 알았니? 일단 A의 결론부터 말하고 그 결론을 어떻게 정의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야. 일단 결론부터 말하면 A의 영승은 1이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 A의 n승에다가 A의 영승을 곱하면 지수 법칙에 의해서 A의 n승이 되잖아.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그냥 얘를 1이라고 하는 거야. 알았니? 새로 등장한 지수에 나타나는 유리수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기존의 요 지수 법칙을 지킬 수 있게 기존의 지수 법칙을 지킬 수 있게 정의를 한 거야. 그 다음에 또 결론부터 일단 뭐야? 지수 법칙 A의 n승 결론부터 말하면 A의 마이너스 n승은 A n승분의 1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A의 n승에다가 A의 마이너스 n승 곱하면 A의 영승이지. 1이잖아. 1 되니까 얘가 역수관계인 거야. 너희들한테 뭐 2의 마이너스 3승이라고 하면 앞으로 2의 3승분이라고 적으면 돼 그냥. 그러면 A의 n승은 A의 마이너스 n승분의 1도 돼요? 그렇지. 맞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이제 어떤 1을 누구의 영승이라고 볼 수도 있고 맞지? n승분의 1을 마이너스 n승이라고 볼 수 있는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이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제곱근에 대해서 배웠잖아. 자, 지수법칙 이것도 지수법칙이지. x의 a승에 b승을 하면 a b승. 그러면 x의 n승을 하고 n분의 1승을 하면 뭐야? x 본인이잖아. 근데 n승을 하고 다시 돌려놓는다는 말은 이 행위 자체가 뭐야? n제곱근이라는 행동과 똑같다라는 거야. 알았니? 봐봐. x의 n승을 하고 n분의 1승을 하면 1이 되잖아. 그럼 n분의 1승은 n승을 돌려놓는 n승의 반대 행위야. 그게 뭐야? n제곱근이잖아. 세제곱근이 뭐여서 세제곱하서 그 수가 되는 수잖아. 맞지? 그럼 뭐야? n분의 1승은 x의 n제곱근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저 뭐라고 했어요? 봐봐. 이해했었어요. 너가 만약에 어떤 숫자를 5제곱 했어. 근데 얘를 깔끔하게 원래대로 돌리고 싶대. 그럼 뭐야? 5제곱근을 하면 되지. 제곱근이 5제곱근 봐봐. 너가 2를 5승에서 31을 만들었어. 맞지? 근데 너한테 이제 다시 요구를 해. 너가 다시 2를 돌리려면 5제곱을 해서 2가 되는 5제곱을 해서 32가 되는 수는 이라고 말하면 다시 2로 돌아오는 거라고. 봐봐. 너가 x의 n승을 하고 n분의 1승을 했잖아. 근데 원래대로 다시 돌아왔지. 지수법칙에 의해서. n분의 1승이라는 행위가 n제곱근을 묻는 행위라는 거야. n승을 다시 돌리는 행위가 n제곱근을 묻는 거잖아. n제곱근이 뭐였죠? 2의 6제곱근은 6승에서 2가 되는 수란 뜻이야. 알았니? 그래서 너희들한테 뭐 예를 들어 2의 8제곱근이라고 하잖아? 그럼 지수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8분의 1승이라고 바꿔줘야 돼. 일단 목적이 뭐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제곱근이란 여러 가지 용어를
단순하게 유리수인 지수로 표현하는 거야. 알았니? 이 세 가지 행동의 목적이 뭔지 쌤이 다시 한 번 알려줄게. 막 2의 4승분의 1 막 이런 게 있잖아. 맞지? 얘를 2의 마이너스 4승으로 바꾸는 거야. 왜냐하면 지수 법칙 어차피 밑은 맞춰져 있을 거야. 알았니? 일단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단원을 풀어나가는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수 법칙 중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거야. 밑이 동일하면 곱했을 때 지수가 더해지고 밑이 동일했을 때 나누면 지수는 빼지고 그 다음에 AM승에 N승을 하면은 분배 법칙이 된다는 그 사실. 이거 2의 1이 2의 0승이잖아요. 2의 1이 2의 0승이잖아요. 2의 1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1이 2의 0승. 그렇지. 1은 2의 0승. 1은 근데 모든 녀석의 0승이 될 수 있어. 나누기가 빼기잖아요. 지수 법칙에서는. 응. 그러면 2의 0승은 빼기 2의 4승하면 그냥 2의 마이너스 4승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치. 근데 네가 말하는 게 정확해. 2의 0승 나누기 2의 4승은 뭐야? 2의 4승분의 1이잖아. 그럼 얘가 2의 마이너스 4승이니까 쌤이 방금 말한 그게 적용되는 거지. 다른 숫자도 그럼 다 저렇게. 그렇지. 그 모든 게 이제 성립되는 절대적인 규칙이라고. 마이너스, 자 봐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들을 결국에는 단순한 유리수의 지수로 표현한 게 목적이야. 너한테 2의 4승분의 1 있으면 2의 마이너스 4승이라고 표현하거나 2의 마이너스 4승을 2의 4승분의 1이라고 표현하거나 너가 상황에 맞게 그걸 조율하는 거야. 알았니? 우리가 6제곱근이라는 걸 배웠잖아. 그러면 이제 이런 숫자가 있어. 얘는 6승에서 2가 되는 어떤 양수야 그냥. 근데 얘를 지수 법칙을 통해서 누군가를 계산하려고 할 때는 얘를 뭐야? 2의 6분의 1승이라고 볼 줄 알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 뭐 곱했다면 지수끼리 더하거나 뺐다면 나눴다면 빼거나 거듭제곱을 했다면 곱하거나 그 뒤로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법칙의 영역이라고. 알았니? 그러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그냥 A의 n제곱근을 A의 n분의 1승이라고 바라볼 수 있다면 당연한 말이야. 쌤이 이거 그냥 증명 빨리 해줄게. 자, 일단 얘를 A의 n분의 1승의 n승이니까 A 맞아 아니야? 맞지?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봐봐. 이거 A의 n분의 1승 곱하기 B의 n분의 1승이지? 지수가 동일하면 밑을 묶어서 AB의 n분의 1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는 AB의 n제곱근 증명돼 안 돼? 증명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B의 n분의 1승 그 다음에 A의 n분의 1승이잖아. 맞지? 지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밑을 묶어서 B분의 A의 n분의 1승 B분의 A의 n제곱근 증명돼 안 돼? 증명되죠? 맞지? 자, 이거 헷갈릴 수 있는데 쫄지 말고 자, 이거부터 한번 봐봐. 얘는 A의 n분의 1승을 m승한 거지. 그러면 A의 n분의 m승이지? 그치? 근데 이 오른쪽에 있는 식 같은 경우에는 이건 조금 파란색으로 해볼게. A의 m승을 n분의 1승 한 거지? 맞잖아. A의 m승을 한 후에 n제곱근 한 거잖아. n제곱근이 n분의 1승이니까 A의 m승의 n분의 1승이라고. 그러면 A의 n분의 m승 증명이 되지? 맞지? 자, 친구만 빨리 하고 갈게. 자, 이것도 나 요거부터 처리할게. A의 n분의 1승을 다시 n분의 1승 한 거 알겠나? 맞지? 그럼 이거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nm승분의 1 증명이 되죠? n과 n의 위치가 바뀌더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맞지? 자, 이것도 쫄 필요 없습니다. A의 np승을 np분의 1승을 한 거지. 그럼 p끼리 약분돼가지고 A의 n분의 m승이 된 거야. 근데 똑같지? 일단 너희들 이거 원래 좀 내가 숙제 좀 나갔어야 되는데. 얘들아 이거 13쪽만 풀어와봐. 13쪽만 풀어오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빡세게 나갈 겁니다. 끝났지? 특강은 다음 주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333 쟤는 새로 올 수 있지? 일단 NP의 제곱이니까 NP분의 1승으로 갔잖아. 그러면 이거 하면 P 약분돼서 N분의 M승 되잖아. 알았니?
자,